안 되겠다 죽는다. 싶어서 엄마를 격리를 했어요. 그 다른 방으로 완전 중환자들이 있는 방으로 격리를 하고 그냥 미성년자로 해가지고 엄마 방에 넣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우리 엄마는 죽는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양한서희TV의 한서희입니다. 오늘도 우리 운주씨 모셨습니다. 네. 11살의 유서를 썼던 소녀가 이제 이렇게 어엿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대학원을 또 다니고 있잖아요. 아, 정말 멋져요. 힘들어요. 네, 저번 시간에 우리 정말 눈물 나는 그 북한에서의 11살 유서를 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틀 만에 엄마가 돌아왔잖아요. 버렸다가 너 알아서 살아!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왜 탈북을 또 하게 되었는지 그 생활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뭐 꽃제비 생활을 1년 정도 했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게 뭐 훔쳐 먹을 것도 주워 먹을 것도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추운 겨울을 먹지 못하고 날 자신이 없었고 그 당시에 엄마가 친구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 가면 사탕 과자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자 중국으로 가보자. 총에 맞아 죽더라도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해서 두만강을 건넜죠. 원정이 북한, 러시아, 중국 삼각지대가 이루어지는 그 두만강 끄트머리거든요. 맨 하류예요. 그래서 폭이 엄청 넓어요. 한 100m 넘는. 물이 하류니까 물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엄마랑 이제 밤새 산에서 기다렸어요. 살폈어요. 뭐 군인들은 뭐 20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건너면 제일 좋을지. 그래서 새벽에 군인들도 제일 피곤하고 제일 텀이 길 때 이제 그때 건너자고 해서 산에서 기다리다가 새벽 한 5시쯤 돼가지고 두만강 얼었을 때 시도를 해서 이제 성공을 했던 거죠. 건널 때도 엄마가 제일 앞에, 언니가 두 번째,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미끄럽잖아요. 손 잡고 가면 셋 다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일단 빨리 가야 돼요. 이거 강을 빨리 건너야 돼요. 그거 잡히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빨리 가고 언니는 언니대로 빨리 가는데 왜 제 신발이 그렇게 미끄러운지 미끄러워서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도 막 걱정 반, 나 혼자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따라가다가 두만강 큰 강폭을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 작은 그 흐르는 게 있었는데 딱 봐도 여기는 얼음이 단단하게 언 곳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물 깊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가벼운 저부터 앞장섰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이제 그때는 빨리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빨리 먹고 얼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깨질까 봐. 살금살금 가다가 갑자기 발이 확 빠지는 거예요. 어떡해. 빠져서 일단은 두려우니까 막 빠지자마자 막 뒤로 돌아서 나왔어요. 네, 빠져서 너무 무서워서 언니고 엄마고 저고 바로 후퇴해서 그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발이 땅에 닿았던 거예요. 강기슬게 갔구나. 발이 땅에 닿았던 거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걸었죠. 그래서 걸어서 두만강을 딱 건넜는데 그 다음부터 이 물 찬 젖은 데가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해, 바지가 그냥 땅땅하게 얼었었어요. 그냥 까닥까닥하게 무릎을 못 굽혀요. 근데 또 옥수수 밭인 거예요. 이거를 무릎을 굽혀서 이걸 건너야 돼. 빨리 가야 되잖아. 저 산속으로 빨리 숨어야 되는데. 연방기 오기 전에. 이게 아픈 것도 뭣도 모르고 그냥 이거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다리를 이렇게 해서 건너서 산으로. 산에 가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한숨을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운주 씨 키는 12살이었으니까 얼마 정도 됐을까요? 제가 중국에 와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만 나이 말고 14살이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저보고 7살이냐 8살이냐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키가 120 정도 됐을 거잖아. 지금 150? 약간 이런데 그때 정확히 120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면 초등학생 1학년? 아니요. 더 안 됐었어요. 그럼 유치원? 네, 유치원생 정도로밖에 안 됐어요. 14살인데.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와서 확 컸거든요. 확 커서 이 모양이에요. 네. 그때 그러면 14살인데 유치원 키 7살, 8살. 7살, 8살.
그 몸으로 탈북을 강을 건넌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국에 와서 그 옥수수 밭에서 그리고 어떻게 어디로 갔어요? 옥수수 밭에서 건너서 산에 가서 일단 성냥은 있었어요. 이게 꽃제비든 누구든 불은 필수거든요. 불은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산 속에서 불을 지펴서 이 얼어붙은 거를 녹였어요. 그래서 얼어붙은 걸 대충 녹여서 말려서 입고 그다음에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중국 사람들 문을 두드려가지고 북한에서 왔는데 도와주세요 이러고 99년도에 근데 그때는 다행이었던 게 그러면 도와줬어요.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에 99년 2월 16일인가 18일인가가 음력 설날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음력설 다다음 날에 아마 중국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왜 설날에 음식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보름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갔을 때도 음식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미 해놓은 음식이. 실컷 먹으라 그러고 먹고 돌아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배 한 끼 불렀다고 돌아갈 일이 있나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서 또 이제 걷기 시작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훈춘까지 걸어갔어요. 훈춘 얼마나 걸려요? 영종? 아니, 영종에서 훈춘까지 걸어가. 그냥 계속 걸은 거예요. 버스 안 타고. 네, 뭐 산에서 자기도 하고 하면서 산을 통해서도 걷고 길로도 가고 밤에는 이러면서 훈춘에 가서 이제 행색이 뭐 딱 봐도 사실 탈북자였을 거예요. 왜 지금도 연변에 가면 탈북자들이 금방 넘어온 탈북자들 그냥 있으면 바로 잡히잖아요. 맞아요. 행색이.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어떤 여자가 와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국어를 저희한테 하니까 저희는 알아들을 게 뭐예요. 덜컥 무서워서 도망쳤거든요. 그랬더니 막 한국어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숨었는데 숨은 곳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한국어로 뭐 도와준다고 그러고 자기네 집 데려간다고 그러고 하니까 따라갔죠. 그 집에서 아마 한 2, 3일 동안 잘 먹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그 여자가 저희 엄마한테 중국어도 할 줄 모르는데 중국에서 딸 둘 데리고 살아가려면 중국 사람한테 시집 가는 게 방법이다. 시집 가라고.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엄마가 58년생이니까 99년도면 40쪽 좀 넘으셔. 지금 어떻게 40좀 넘으셨어요. 그쵸. 우리한테는 엄마니까 되게 나이 있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의 우리만한 그런 나이에 정말 고생을 하셨으니까. 엄마가 갑자기 안쓰럽네. 엄마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팔려가는 건지에 대한 거는 몰랐던 거예요. 그 여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자는 그냥 인신매매 브로커였을 뿐이었고 우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2,000위안 뭐 저렴하게 팔리긴 했어요. 3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한국 돈으로 생각하면. 딸 둘이 달렸으니까 이제 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제 팔려갔었던 거고 한쪽 집에 가서 살다가 너무 대화도 안 통하고 막무가내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맞기도 하면서 있다 보니까 우리는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린 나가겠다. 라고 하니까 그때 2,000위안에 너를 주고 샀으니까 갚고 나가라. 솔직히 그 집에서 살면서 밥은 먹고 살았죠. 근데 뭐 일하고 해줬지 돈 받은 건 일전한포 없거든요. 모은 돈은. 그 어디서 2,000위안이 나서 그걸 갚고 저희가 나가겠어요. 그때 우리 신세를 완전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팔려왔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이 사람한테 줄 2,000위안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살다가 동생이 태어났고 지금은 뭐 중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애가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중국의 교수가 공산당에 가입하라고 추천을 해줬거든요. 거긴 추천을 해야 가입을 하는데 참 탈북자의 그 비참함이 그때 또 느껴지더라고요. 애가 정말 괜찮은 애고 성실히 살아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좋게 봐서 애를 추천을 했는데 다 조사하거든요, 중국은. 그치. 북한처럼. 딱 조사해보니 엄마가 탈북자네? 뭘 한국 가서 한국 국적을 가졌던 안 했던 신분에 이제 결격 사유가 생긴 거죠, 동생이. 그리고 태어나고 1년 있다가 북송당했어요. 왜? 사실 중국에서 뭐 잘 살아도 배 아파하는 사람이 많고 그냥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싫어하는 사람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신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엄마가 그쪽에 가서 그 집이 활기가 돌고 집도 깨끗해지고 밭도 늘고 그러다 보니 좀 잘 살아지니 뭐 배 아파하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 같고
신고가 들어가고 그 전에도 잡으러 자주 왔었어요. 그러면 밤 새벽에 1시간, 2시간, 3시간 자다가도 개가 짖으면 벌떡 일어나서 맨발로라도 산으로 막 도망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시골 엄청 시골이어서 진짜 이 자동차가 불을 안 켜면 못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 길을. 근데 저희를 잡으려고 경찰도 작정을 했나 봐요. 중국 경찰을. 온주 씨네 집으로 목적을 하고 불 딱 끄고 천천히 와서 개도 안 짖어. 동네 개도 안 짖고 집 개도 안 짖어. 어떻게나 잠복해서 왔으면. 그 집 앞에 딱 와서 두드려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안에 도관에든 쥐죠. 그래서 딱 잡혀가가지고 북한으로 북송되었고 거기 가보니 또 우리 신세를 알겠더라고요. 북송돼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중국 변방대겠죠? 중국 변방대에서 한 5일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5일 있고 나중에 알았는데 그 안에도 스파이가 있더라고요. 그 스파이들이 우리는 다행히 바보처럼 살아가지고 그 여자랑 뭐 이야기할 것도 없었는데 스파이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와가지고 뭐 자기는 한국에 갈 거였는데 뭐 어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나도 한국에 가려고 했다거나 유도하는 거죠. 얘가 한국 갈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국 가려고 했었는지 안 했는지 교회에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자기가 먼저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유도를 끌어내는 거죠. 언니는 그 과정을 안 겪으셨죠. 그 적나라한 신체 검사가 이뤄지고. 여자가 와서 하나요? 신체 검사? 여자가 하기는 해요. 여러 명 들어가서 쭉 한 서너 명, 4-5명인가 쭉 줄 서 있고 검사하는 여자들이 또 여러 명. 무슨 검사를 하는 거예요? 뭐 돈 검사죠. 돈 검사죠, 사실은. 왜냐하면 치약도 다 짜보고 심지어 이제 속옷 그 레이어 있는 그거까지 다 뜯어보고 생리대까지 뜯어보고 여자 다 벗기고. 그쵸. 그냥 알몸 상태에서 뭐 신체 검사인데 이름은 신체 검사인데 돈을 찾아내기 위한 검사고 뭐 이렇다 섰다 시키고 할 정도로 왜 이렇다 섰다 시키는 거예요? 신체에다가 이제 돈을 많이 이제 숨기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돈을 먹기도 하고 돈 먹으면 다 삭지 않아요? 저희는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바보같이 제가 살았다 그랬잖아요. 돈도 없고 갑자기 그냥 들이닥쳐서 나가서 뭐 먹기는 무슨 돈을 오늘 말 돈도 없거니와.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한 번 정도 겪어본 분들은 이제 항상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이거를 먹을 돈을 이제 미리 준비해 놓는데 뭐 예를 들면 US 달러 100달러를 접고 말아서 하면 진짜 알약처럼 작아지거든요. 어머나. 그럼 거기에다 테이프 같은 거를 감아요. 손 한 마디보다 더 작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먹는 거죠. 안 그러면 다 뺏기니까 내 돈이라고 해서 돌려주는 개념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는 어떻게 해요? 뒤를 화장실 가서 뒤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를 보고 나면 이렇게 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 뒤까지 와서 들춰보지는 않더라고요. 그쪽에서 진짜 사람이 기본적으로 수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수치심마저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감정마저도 억제가 아니라 그냥 못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는 당연해. 인간이야. 너 인간 쓰레기야. 그냥 인간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라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그냥 말살해버리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노동단련대 도집결 거쳐서 2개월 넘게 뭐 감옥 생활이죠. 노동단련대에서는 일도 하고. 엄마가 거기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동생이 태어난 지 1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수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단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 이야기도 말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애기 낳단 말 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이간나 뭐 또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욕들과 그런 거를 그냥 말 안 하는 게 나으니까. 그렇다고 뭐 나았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배려해주고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참았는데 이제 염증과 함께 이게 몸살에 이제 아팠던 거예요. 근데 말도 못하고 강제 노동할 때 또 나가서 일하러 갔다가 비를 엄청 많이 맞으신 거죠. 이제 몸에 염증이 있고 비까지 맞고 하다 보니까 다 모아놓고 앉아놓고 사상교육처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화장실 가겠다고 일어섰는데 쓰러짐과 동시에 그냥 뒤를 보셨어요. 거기에서는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없어서 못 먹거든요. 근데 아프니까 이것도 제대로 못 드신 거예요. 뒤를 봤는데 식량 이런 게 먹은 게 나온 게 아니라
멀건 물이랑 그 몸에 있던 그 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얀 것들, 하얀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 의사가 보고 뭐 있어요. 의사가 있기는 보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를 격리를 했어요. 그 다른 방으로 완전 중환자들이 있는 방으로 격리를 하고 그냥 미성년자로 해가지고 엄마 방에 넣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우리 엄마는 죽는구나. 근데 참 그때도 울거나 하지 않았어요.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죽어가는 걸 많이 또 겪으니까 많이 봤고 이게 우리 엄마 차례구나. 사실 미래를 걱정하고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구나. 그냥 우리 순서고 그냥 이렇구나. 그 상황에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중국에서부터 같이 잡혀서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은 좀 이렇게 여러 번 잡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돈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 돈을 내서 그 노동 관련돼서는 또 그게 되거든요. 자기 돈을 내서 닌게를 하나 엄마한테 줬어요. 그 150원. 지금도 기억해요. 북한 돈으로 150원인데 닌게를 하나 사서 엄마가 그걸 맞고 살아나셨어요. 진짜. 북한 당국에서 나준 게 아니라 아니에요. 감옥 친구들이 자기 돈. 이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짜. 그 친구들은 뭐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엄마를 살린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친구들. 무산 친구들이라는 거밖에 몰라요. 엄마가 그래서 이제 살아가지고 도직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3개월 좀 안 되게 하다가 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 탈북을 했어요. 또 오늘도 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우리 운주 씨의 이야기 많이 공감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